네, 삼성전자는 500만 명 이상의 개미 투자자들이 마치 예금하듯 투자한 종목입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최고가 대비 30% 이상 떨어지면서 멘탈이 무너진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삼성전자 주가 바닥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삼성전자 참 외롭게 또 홀로 떨어지듯이 하락했습니다. 200원 떨어졌는데요. 58,500원. 요즘 왜 이렇게 삼성전자 많이 떨어지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삼성전자 자체적인 이유를 찾자면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2분기부터 기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기대를 모았던 그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도 어쨌든 올해 내 출시가 좀 힘들 것 같아서 DDR5 수요가 좀 이연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디램 가격이 3분기에도 2분기 대비 추가 하락할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거시 경제 환경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제 매출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친다고 그렇게 우려하시는 건가요? 매출도 스마트폰 때문에 특히 완제품은 전체적으로 매출의 비중이 커서 매출 쪽에는 3분기부터는 좀 더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익단에 대한 영향은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 여전히 의미 있게 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3분기 돼서 매크로가 더 악화될지 아니면 2분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재고 조정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그걸 방어할지 그래서 여전히 변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매출액과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의미 있게 매크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삼성전자 하락세, 뉴욕 시장의 나스닥의 테크 기업들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테크 기업,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하락세와 비교해 본다면 삼성전자 하락세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일단 그 엔비디아든 AMD든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46에서 한 48% 하락했고요. 마이크론 같이 이제 순수하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도 한 40% 이상 하락하면서 PBR 한 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전년이랑 같이 비교하면 낙폭이 좀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 대비해서는 덜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는 올해만 기준으로 본다면 덜 떨어졌다. 아까 삼성전자의 그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분기 또 연간으로 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이익이라든지 매출 숫자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되나요? 사실은 이제 올해는 우리 삼성이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이 원달러 환율에 또 워낙 많이 노출돼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달러로 이제 수출을 하고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일단 매출 단은 올해 또 한 328조 정도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디램 가격이 또 추가 하락을 하지만 하락폭 자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에서 5% 내외 정도 하락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본다면 영업이익은 그래도 58조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58조 이상, 매출은 한 예. 328조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영업이익을 추산하신다면 보통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언제 바닥이느냐, 바닥의 끝이 없다, 더 떨어질 거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멀티플,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걸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주가 수준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PBR 1.1배까지 빠진 적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또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2019년에 이제 디램 시장이 이제 하드 랜딩한다는 우려로 그때도 PBR이 1.15배까지 하락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다 포함해서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PBR 1.18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밸류에이션 하에서는 언제든지 뭐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약세장이기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이 뭐가 될 건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매크로 우려가 해소되면 바로 당장이라도 반등할 수 있는데 당장 매크로 우려가 해소되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좀 더 후행해서 주가는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 수준으로 지금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석이 있는데 예. 그런 예. 침체 우려가 지금 가격에 미리 반영돼 있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삼성전자는 여러 비즈니스가 있지만 그래도 이익 기여도가 제일 높은 게 D램을 필두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인데 예. D램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산업 수급이 중요하지만 현재 PBR 1.1배 수준까지 하락한 현재 주가는 2023년에 D램 가격이 최소 30%는 급락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부품이 없어서 장비를 못 만들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D램의 공급 증가율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 초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장비 설비 투자 추이를 본다면 그러면 10% 초반에서 초중반 정도에서 디램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예. 수요가 그거보다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현재 주가는 디램 가격 급락을 반영하지만 2023년에 제한된 공급을 감안해 본다면 디램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오히려 없고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3년에 다양한 비관까지도 네. 많이 주가에 녹아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D램 가격이 급락하는 최대 30% 떨어질 정도로 그런 우려가 현재 가격에 반영이 돼서 할인돼 있다 그런 얘기인데 예,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지만 설령 바닥에 있더라도 회복이 잘 안 될 거다. 바닥을 옆으로 쭉 길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시장의 주가를 누가 쉽게 예단하겠습니까? 그런 분석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매크로발 수요 우려입니다. 삼성이 매크로. 디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하고 이제 이런 수요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예. 또 서버가 지금 좋지만 또 어느 시점에 서버 수요도 일단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매크로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로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오히려 매크로에 상당히 연동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있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저희가 보더라도 좀 더 기간 조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최근에 삼성의 그 파운드리 쪽이 수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래선도 그렇고 거래선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지만 실제로는 조금 사실과 다르게 예고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주가의 모멘텀이 될 만한 내용들도 하반기부터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구체화된다면 아마도 주가는 좀 조기에 반등할 수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상승의 모멘텀이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외국인들이 다 삼성전자를 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돌아와야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텐데 현재 미국에서 워낙에 지금 인플레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섣불리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요? 쉽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매크로만 보고 지금은 좀 더 비중을 많이 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매크로 이슈가 해소되는 게 선결화될 것 같은데 그래서 외국인들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매크로 플레이만 할 수도 있지만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은 너무 왜곡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실제 상황하고는 좀 다른 정보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역발상도 투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쪽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들은 저는 돌아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전제 네. 조건이 정말 그런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뭐 공정 변화든 아니면 수율 개선이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노출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 부분은 좀 여전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하여튼 현재 상황은 시장의 우려보다는 파운드리는 상당히 좀 좋은 여건에서 진행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에서 지금 왜곡된 정보가 좀 많이 돌아다닌다. 뭐 좋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주목되네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가 올 거다. 살려면 그때 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오간다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뭐 사실 뭐 그런 주가의 바닥을 저희가 뭐 얘기 드리기는 힘들고 저희는 이제 그 가격대의 밸류에이션이 과거 평균보다 예. 좀 과하다 아니면 적정하다 아니면 네. 좀 비싸다 이런 거를 저희가 주로 저희가 예. 제시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을 제가 좀 바로 언급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다만 뭐 밸류에이션상 그 정도까지 간다면 뭐 역사적인 그 저점보다 더 이탈할 만큼 회사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냐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시장의 반등의 신호 과연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뭐 뉴욕 시장에 좀 변화가 생겨야 될 텐데 글로벌 경제 동향이라든지 연준의 통화 정책 이런 걸 감안할 때 어떤 시장의 회복 신호, 반등 신호는 뭐를 보고 좀 어떤 변화가 생기면 이게 반등 신호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역시 지금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뭐 각 국가의 그런 노력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어제 보니까 독일에서 이제 석탄 발전을 재개한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또 향후에 이제 정말 미국 행정부에서도 어쨌든 중국산 관세에 대해서 부과했던 관세를 좀 낮추는 그런 뭐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 상으로는 나오지만 실제로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구체화되고 실제로 이제 적용되는 그런 발표가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구체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소문이 아니라 뉴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때 저는 시장은 안정될 것 같고요. 물론 가장 큰 거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거는 특히 그쪽 지역이 상당히 혹한기에 춥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뭐 중단이 되든 휴전이 되든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매크로의 뭐 긴축은 다 알고 있었던 길이고 여기에 이제 가속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쟁과 그다음에 중국의 공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변수인지 아닌지를 본다면 저희는 뭐 올해 내에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는 변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외부 충격의 변화는 올해 내 마무리될 것 같다. 그런 전제라면 삼성전자 투자자들 뭐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좀 어떤 조언을 하신다면요? 뭐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항상 이제 실적도 그렇고 전체적인 회사의 그 성장성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더 상회하는 모습으로 한 30년 흘러온 것 같아요. 네. 위기 극복 능력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매크로에 너무나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속절없이 하락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랑 파운드리 쪽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집중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시점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지금 보면 또 배당 수익률도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은 어쨌든 인내할 만한 밸류에이션이고 또 주가 하락하면서 배당 수익률도 높아졌고 또 미래의 성장 동력들이 좀 구체화되는 시점도 아주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좀 인내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00만 개미 투자자들에게 좀 인내를 조금 더 당부하는 그런 조언으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주가 동향 노근창 현대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